김주애가 요새 아버지 김정은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게 삼지연 호텔인데 김정은이 새로 백두산 인근에 지었다라고 해서 준공식에 저렇게 김주애를 데리고 갔고요.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호텔을 둘러보고 있죠. 자, 다음 또 볼까요? 바빠요. 요새는 이제 금수산 태양궁전 여기도 갔어요. 여기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김주애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 뭐냐? 김정일, 김일성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북한판 피라미드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여기 김주애를 정장 입혀놓고 딱 센터에 세워놨습니다. 자, 또 바쁩니다. 어제 공개된 거는 자, 이렇게 김주애를 기념관, 파병군인 기념관에 데리고 가서 저렇게 삽질도 하게 하고요. 아버지와 부녀가 같이 저렇게 삽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나 또 김주애를 태운 지게차 영상도 김주애가 직접 앞에 타 있고 아버지가 모는 모습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살 여자아이인데 저렇게 군인들 틈바구니 지금 보면 김주애 표정이 상당히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김주애 표정 상당히 좀 과한 일정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한 10여 차례 지금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 활동만. 근데 저 군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는 장면들을 이제 연출을 한 것 같은데 네. 김주애 입장에서는 아마 저 군인들하고 만나는 게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군인들이 또 특유의 그 뭐 땀 냄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자기가 생전에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표정이 이런 좀 낯설어 장면들. 보여요. 표정 좀 뭐 찡그리고 있잖아요. 네.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야, 이거 후계 수업 예. 좀 힘들다. 아빠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뭐 이런 느낌도 갖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13살짜리면 네. 지금 엄마한테 뭐 투정 부리거나 아니면 사춘기 지금 초기 접어들면서 좀 뭐 이럴 나이인데 저런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후계자로서의 김주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연출하려는 것 같고 뭐 김주애 과거에 보면 아버지가 새벽에 미사일 도발 시험 발사하는데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새벽에 5시에 미사일 발사하면 거기 몇 시에 거의 잠 못 자고 나가는데 우리 같으면 아마 아동학대라고 한참 고발당할 자야 될 시간인데. 네. 그렇죠. 상당히 바빠요. 그런데 이렇게 김주애를 자꾸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MZ세대를 겨냥한 거라고 해요. 그렇죠. 이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주애가 아버지와 과거와 다르게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오류의 수령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느꼈는데 직접 지게차도 운전하고 또 자기 딸하고 어떤 뭐 이런 소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친근한 지도자, 네. 북한에서 요구하는 뭐 아버지, 어버이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Z세대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한 그렇죠. 저거 사실 상당히 위험한 네. 겁니다. 원래 지게차 저거 김정은 면허도 없을 거예요. 지게차 저거 북한에서 면허가 필요할까요? 운전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네. 지게차 짐 싣는 저 포크라는데 지금 실었잖아요. 앞에, 저거 예. 우리 같으면 당장 산업안전법으로 고발당합니다. 아, 그래요. 안 되는군요. 저렇게. 저거 위험하죠. 저 네, 자리.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김주애 MZ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김주애는 이제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콘처럼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MZ 두 분 박유성 씨, 강나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박유성 씨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 MZ들이 김주애 어떻게 볼까요? 김주애가 등장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네. 지금 정도면 북한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가 김주애가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이미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초반에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북한의 젊은 세대나 기성 세대들이 놀랐을 겁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남존여비의 그 문화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저렇게 전면에 나선다라는 거는 북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김정은이나 네. 그리고 또 선대인 김정일처럼 후계자로 이제 내서기 위해서는 김주애는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김주애를 지금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벌써부터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지만 네. 아동학대죠. 네, 저 나이에. 근데 강나라 씨, MZ들 입장에서는 나랑 비슷한 나보다 아니면 어린애인데 저렇게까지 나서는 게 MZ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북한에 살았다고 하면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 살 때 이제 김정은이 그때
후계자로 바로 올라왔을 때거든요. 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젊은 지도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견을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13살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만 봐도 북한의 MZ들은 이걸 따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미 젊은 후계자한테 그 실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 북한 전문가들이 사실 입을 모아서 아마 북한 주민들이 좀 놀랐을 거다 이런 장면들은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신년 경축 공연 행사 자리입니다. 여기에도 어김없이 김주애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제 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가죽 재킷도 두 사람이 또 맞춰 입은 모양새인데 공연을 보면서 저렇게 손을 꼭 잡은 다정한 또 부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조금 이제 북한 주민들이 놀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자, 저렇게 김주애가 볼 뽀뽀를 하고 이제 옆에서 리설주는 박수를 치는 장면이죠. 뒤에 이제 있는 관계자들은 다 일제히 일어나는 모습인데 자, 이 장면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좀 낯설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유사한 장면이 사실 과거에 그 열병식 때 예. 군사 퍼레이드 때 있긴 했어요. 그때는 이제 김주애가 그냥 날이 좀 쌀쌀하고 이러니까 아빠 볼을 이렇게 좀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좀 다독이는 모습. 이래서 아, 아빠와 친근함을 표시하는 거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과해가지고 보기에 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부녀 간에 네. 어떻게 보면 뭐 수령과 후계자, 아버지와 딸 이런 관계를 조금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들, 가족끼리 교감하는 좀, 모습 네. 이런 것들을 보이려 그랬는데 그게 좀 과하다 이랬는데 다행히 저 장면에서 옆에 보면은 부인 이설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전체 구도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과 김주애만 등장하던 이런 모습에서 이설주가 요즘 계속 옆에 같이 오면서 가족적인 모습들, 뭐 북한이 늘 얘기하는 그 북한 체제 자체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수령과 당과 오. 대중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는 대가정인데 그런 거에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김정은 이 가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족주의적인 모습을 좀 내세우고 싶어 하는 속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 역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강나라 씨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계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저 장면을 지금 조선중앙TV로 다 볼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랑 친구들이랑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전 너무 충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워낙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예. 저는 아빠한테 살면서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아빠 뭐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TV에서 한나라 수령이 딸한테 볼 뽀뽀를 받고 있잖아요. 너무 낯설고 어머 이게 뭐지?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민들? 엄청 저거는 진짜 네. 엄청 뭔가 남한 드라마 많이 보고 저런 걸 따라하는 걸 저희는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너네는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반항심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김주애가 지금 옷차림도 보면은 가죽 옷을 입고 곳곳에서 지금 보면 사치품 뭐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이게 사실 13살이라고는 좀 믿기 어려운 옷차림인데 이게 비슷한 동년배 MZ들, 북한 MZ들이 보기에는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는요. 김주애처럼 저렇게 가죽 코트를 13살 나이에 입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살 때 저희 부모님이 가죽 네. 코트를 입고 도로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못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못 입는군요. 네, 뭐 일반 주민들은 입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네. 13살 나이에는요. 북한 청소년이라고 하면 단발머리를 해야 돼요. 길이 3cm짜리 오. 단발머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로 저렇게 머리를 기르고 나오는 거니까 네. 오히려 더 청소년들한테는 좀 반발심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럼 나도 단속당하는데 김주애 왜 단속 안 하냐 이럴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한나라 수령의 이제 후계자니까 저거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더 뭔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무래도 불만이 또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영동 센터장님 보시기에 김주애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좀 꿈도 꾸기 힘든 치아 교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정황들이 포착됐어요. 네, 워낙 깜쪽 같아서 거의 예. 한 1년 동안 저희가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 북한 전문가들이 눈에 예. 불을 켜고 김주애를 보는데 아. 그냥은 잘 안 보이는데 예. 자세히 보면 위쪽 이빨 쪽에 이렇게 그 교정 기구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게 일본에 있는 한 대북 전문가가 고화질로 분석해가지고 이거 왜 한국에서는 이거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일본에서까지 예, 예민하게 이번에 그동안에 보면 김주혜가 입을 많이 다물고 있었는데 전날은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좀 입을 많이 벌리고 웃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러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야 하고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백두산의 호텔 개관식 할 때도 하고 있었고요. 가운데 사진이 지금 작년 5월에 러시아 대사관 방문했을 때 네. 그때 사진입니다. 보면은 저때 드러나는데 차이는 뭐냐? 예. 작년 5월쯤에는 앞에 이 어금니가 토끼 이빨처럼 이렇게 좀 나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가지런하게 좀 교정이 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네. 사실은 이게 보면 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엄마인 이설주가 과거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일 때 보면 이빨이 좀 고르지가 않았어요. 왼쪽 게 이제 과거에 한국의 응원단으로 왔을 때 이설주 모습인데 네네. 치아가 이제 지금 김주혜 교정하기 전처럼 앞니가 이렇게 크게 좀 나와 있는데 지금의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설주는 완전하게 이제 교정이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박유석 씨, 북한 주민들이 조선중앙TV를 이제 확대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교정기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교정기 낄 수 있어요? 이게 북한 치과에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이건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북한에서 교정기를 끼고 어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관리를 받는다는 거는 뭐 김씨 부자고 고위층들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사실 교정기를 지금 껴서 김주의 모습이 변하는 거는 사실 남쪽에 계시는 이런 많은 전문가들보다도 잘 들여다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큰 변화라는 거는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북한에 살다가 나왔을 때 저기서까지 저렇게 외모에 큰 신경을 쓴다. 네.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후계자를 위해서 북한이 정말 세밀한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MZ들이 보기에 북한 MZ들이 보기에 김주혜는 나도 못하는 머리를 기를 수 있고 가죽 점퍼를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교정도 할 수 있고 자 어떻게 보면 좀 특혜를 입고 있다라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자라날수록 체제를 더 다 잡아야 되는 김정은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 MZ 세대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소위 알고 있는 그 배급으로 주는 그 배급 사회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장마당 세대에 익숙한 세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MZ 세대 자체가 80년대 태어난 이제 세대를 지칭하는데 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배급이 다 끊기고 대량 하사자가 생겼던 게 1990년대 중후반이니까 80년대 태어난 이 친구들이 10대 한참 이제 민감하게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뭐 사회 변화에 민감할 때 이런 배급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맛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배급이 끊기면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는 장마당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MZ세대의 특성, 노동당이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거죠. 당신들이 해준 게 뭐 찡이 있냐? 없다. 네. 나 장마당에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마당이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의 차원만이 아니라 네. 한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새로운 변화 또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세대로 자라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채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생리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 MZ 세대 사실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을 이제 명칭을 하는 건데 북한에는 정확하게는 미공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받던 세대와 못 받던 세대로 나누는데요. 미공급? 네, 네. 공급을 받지 못한 세대인데 그게 이제 MZ 세대인 거고 그 MZ 세대들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이어받고 그들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게 하는 거죠. 예. 그들이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게 뭐냐,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은 게 뭐냐, 그냥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중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네. 평양의 이제 평촌구역의 한 아파트에 김정은 XX 인민들이 너 때문에 굶어 죽고 있다 이런 낙서가 실제로 써붙였고 지금 이게 보안 당국에서 뭐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서 평양시를 아주 뒤집어 놓고 있는 정도로 이 MZ 세대들의 불만이 기존에는 속으로 생각으로만 이제 전해지다가 이제는 이렇게 외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북한의 변화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실제 저런 이제 낙서가 돌아다닐 정도면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건데 사상보다는
돈이 어떻게 보면 우선시되는 네. 그런 세대인 것 같기도 해요. 김정은이 무서워할 법한 그런 세대라는 건데 그러면 왜 무서워하는지 MZ세대 특징들을 한번 하나씩 뜯어보죠. 자, 이른바 김정은이 북한 MZ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 첫 번째부터 볼까요? 바로 남한 말투라는데 아니 어느 정도로 쓰길래요? 남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당연히 은연중에 말투를 쓸 수밖에 없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 아주 이것 때문에 흥분을 많이 했는데 오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네. 이제 여자친구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북한에서 나온 그 교육 자료를 보니까 네. 영상으로 됐는데 혈족 관계도 아닌 것들이 서로 오빠 동생 하면서 뭐 이렇게 흥분을 한 거 보면 네. 한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 MZ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우리 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면은요, 남친 자기야 땡 팔린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글고. 그러니까 그리고의 줄임말이죠. 네. 폭탄주, 싸가지, 몸짱, 얼짱. 뭐 하네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신기한 말이기도 한데 강나라 씨, 이 말들 실제로 북한에서 써요? 네,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북한에서 이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을 때 썼던 단어들이고요. 아. 이 외에도 뭐 친구를 찡구라고 부르거나, 찡구. 네, 아니면 아자아자 화이팅, 그리고 이제 오빠라든지 뭐 따랑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실제로. 아니 따랑해도 신기하지만 근데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거 그 하네요는 사실 그냥 어디 붙여도 다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신기해요. 이거 실제로 써요?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 뭐 이래 밥 먹었니, 뭐 밥 먹었다, 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고요. 요자로 끝나는 건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2013년에는요, 뭐 그 문화어 학습에 뭐 하네요라는 어미를 두고 남조선 괴뢰 말투다 이래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할 만큼 북한에서 못 쓰게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네. 보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받침이 없는 뭐 새야 이런 식으로 짓는 것도 이제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받침이 없는 이름. 네, 북한에서는 원래 다 이름에 대부분 받침이 네, 들어가거든요. 아 거기 등장하는 인물 이름이군요. 네, 그런 네. 이름들을 이제 남한 말투로 이제 다 따라 짓는 걸 북한 당국이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남한 말 쓰면 처벌받잖아요. 네. 통제가 안 되나 보죠? 지금 뭐 그 한 번 이 남한 드라마를 보고 버린 눈을 네. 어떻게 그걸 다시 잡겠습니까? 정말 뭐 누워도 그 드라마만 생각나고 이러는데 북한이 아무리 뭐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잡히는 거죠. 뭐 특히 SNS가 없지만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런 걸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을 금하고 심지어 뭐 말투, 서체 이런 것까지 다 금지시키고 있지만 이게 통제를 되기는 이미 선을 넘은 거를 김정은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높은 확률로 김주애가 그 모범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 MZ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퍼졌는지 아니 일부러 북한 말을 연습까지 해요? 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는 친구들끼리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막 한국 말투를 네.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반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되게 유행을 선도하는 친구거든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남한 말이 아닌 북한 말을 이제 평양 말 이런 것들을 문화어를 배우는 시간도 이제 방과 후에 내올 만큼 북한에서 북한 말에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북한 말을 두려워하는 건 알겠습니다. 남한 말을 두려워하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이유, 북한 MZ를 두려워하는 이유 두 번째는 노트텔. 이건 뭡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예. 일단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노트텔. 우린 사실 쓰지 않는 전자 제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돼서 간단하게 이제 여기에다가 DVD, 아 이거군요. 네, 예. DVD나 아니면 USB 칩 같은 것들을 꽂아서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굉장히 작은 노트북 사이즈의 영상 기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북한이 이제 전력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큰 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또 돌린다고 했을 때 남들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한국의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굉장히 이게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이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전자제품 중에 하나죠.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일일이 다 뺏어서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감시를 하긴 하지만 예. 워낙에 대량으로 많이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숨길 수 있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검열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여기저기다 이제 잘 숨겨서 요거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보고 있고 심지어는 장마당에 나가서 이걸 구매하려고 해도 대란이어서 심지어는 구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그 저렇게 비둘기, 참매, 가락지 뭐 이런 우회 프로그램까지 깔려 있으니까 더 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남한 드라마나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MZ 통제가 안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속이 탈 법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내세우고 있다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MZ 마음을 사로잡는지 자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전선동에 있어서도 MZ 마음 한번 사로잡아 보겠다라면서 네. 남한식 뭐 서구식 이런 촬영 기법들 다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얼마 전에 평양에 PC방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MZ 겨냥한 거네요. 그렇죠. 평양에 과거에 뭐 컴퓨터방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인민문화공전이나 인민대학습당에 또 뭐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 있던 거를 예. 이제 신도시 자기가 유타운 만든 데다가 저렇게 PC방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 PC방에 의자만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네요. 컴퓨터가 네. 없어가지고 좀 뭐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결국 보면 어디서 구해다가 이제 PC를 만들어 놨는데 PC방을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저희도 무언 게임을 하나 보려고 봤더니 모니터 화면을 이렇게 모자이크를 많이 해놨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네. 뭔 게임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는 곰곰이 거예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이 PC방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면 정말 경악을 할 텐데 PC가 저렇게 번듯하게 있는데 네.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음. 지금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생각할 수 없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네.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그냥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상태에서 뭐 벽돌 깨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저렇게 해놨는데 북한 MZ 세대들이 한류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뭐 롤 게임 하는 것도 다 알고 이미 다 있을 알고 거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다른 정말 세계를 흔드는 이런 K 컬처를 맛보고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뮤직비디오나 먹통 PC방 만들어 가지고는 예. 대책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김주애를 이제 우상화시키는 작업, 밑작업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PC방 이걸 좀 접목시킨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핵을 만드는데 김주애가 동참을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주애를 컴퓨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컴퓨터 천재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 잘한대요. 근데 아니 이런 우상화 작업을 강나라 씨 믿겠어요? 저는 사실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북한에 살 때 컴퓨터 교육이 프로그램 수업에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는 못 들었고요. 일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북한에서는 워낙 이제 세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김정은이 4살 때 탱크를 몰았다 이런 식으로 다 말하다 보니까 김주애도 솔직히 뭐 확인이 안 됐잖아요. 저런 말은 쾌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박유성 씨 컴퓨터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김주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서 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일단 접하지 못하지만 김주애는 뭐 인터넷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천재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북한이 전형적으로 지도자들을 내세울 때 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끊임없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일 요즘에 북한에서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는 게 컴퓨터, 해킹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김주애가 그걸 잘한다라는 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정말 적합한 소재죠. 그래도 뭐 5살 때 운전했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나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MZ들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 밖에서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가 정부를 향해서 반체제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자, 그 나라를 한번 정리만 해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곳곳에서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MZ 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영종 박사, 이걸 보고 김정은도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낄 겁니다. 작년 9월에 네팔에서 벌어진 일이야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12월에 지금 이란에서 상황이 터졌잖아요. 이게 이란은 다른 국가들 달리 신정체제 국가고 북한이랑 좀 유사하고 친밀감도 있는데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뭐 해외로 망명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저기서도 지금 청년층이 주도해가지고 반체제, 특히 경제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식량이라든가 민생이 안 되는데 왜 해결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한국으로 아니 북한으로 밀어닥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김정은이가 좀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김정은이 지금 MZ 세대들을. 김정은이 지금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본인한테 맞춰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지금 모든 MZ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다른 나라 일들과 북한의 MZ 세대든 인터넷이라는 게 딱 다르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은 외부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정은 아직 약간 안심을 좀 하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북한에 보고되는 순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은 더더욱 앞으로 외부 정보를 더 철저하게 차단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군요. 또 언제까지 김정은이 안심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